어둠이 짙게 깔린 펜트하우스의 서재,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강지훈의 눈에는 그 어떤 빛도 담기지 않았다. 율성그룹의 총수,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제국을 건설한 그는 지금 그림자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상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위에서 재생되는 낮은 목소리가 서재의 무거운 침묵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그의 아내 한서연의 것이었다. 사랑스럽고 교양 있으며 대한민국 상류층의 모든 미덕을 갖춘 여자로 알려진 그녀의 목소리. 하지만 지금 지훈의 귓가를 파고드는 그 목소리는 달콤한 독처럼 그의 영혼을 좀먹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자기야. 강지훈은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은 일밖에 모르는 기계 같은 인간이잖아. 우리가 원하는 걸 손에 넣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야. 그 뒤로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지훈은 미동도 없이 그 말을 몇 번이고 되감아 들었다. 분노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심장이 얼음파편에 찔린 듯한 첫 충격이 지나간 후 남은 것은 차가운 경멸과 강철 같은 결심뿐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서재 정리를 돕겠다며 아내가 들어왔을 때 그녀의 핸드백에서 우연히 떨어진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그저 대수롭지 않게 서랍에 던져두었던 물건이었다.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그는 무심코 녹음기에 재생 버튼을 눌렀고 그 순간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녹음기에는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혼 생활 3년. 그가 철저하게 믿고 사랑했던 아내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잔인한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스키 병을 들었다. 맑은 호박색 액체가 크리스털 잔에 채워지는 소리가 유난히 서늘하게 울렸다. 그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불타는 듯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그의 머리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차가웠다. 복수.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하지만 어설픈 감정적 복수는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사냥꾼이었고 사냥감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방법은 희망의 정점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과 그녀의 공범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도록 만들 것이다. 그들의 탐욕과 오만을 이용해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몰락시킬 것이다. 지우는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그가 지배하는 제국의 일부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배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와 값비싼 시계,
그리고 아내를 향한 부드러운 미소까지. 그의 모든 것은 어제와 똑같았다. 한서연은 우아한 자태로 커피를 마시며 그에게 말을 건넸다. 여보,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네요. 어젯밤에 푹 잤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눈빛에는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지우는 신문을 넘기며 대답했다. 당신 덕분이지. 당신이 끓여준 대추차를 마셨더니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서연은 그의 손길에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기가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남자는 자신의 소낙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진짜 얼굴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후는 그런 아내의 표정 아래 숨겨진 경멸과 탐욕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다. 어젯밤 들었던 목소리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위로 겹쳐졌다. 그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네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내가 너를 밀어 떨어뜨릴 때의 충격은 더 클 테니까. 그는 잡았던 아내의 손을 놓고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다. 오늘 저녁은 밖에서 할까? 당신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으로 예약해두지.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좋아요?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레스를 입어야겠네요. 그녀는 순진한 아이처럼 기뻐했다. 지후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그녀가 좋아하는 옷, 그리고 그녀가 탐내는 자신의 재산까지도.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터였다. 그것은 바로 진실의 무게였다. 율성그룹 본사. 총수 집무실에 도착한 지훈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남편의 가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리한 칼날처럼 번뜩였고 온몸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냉혹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박 실장,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들어오게. 잠시 후, 수십 년간 지훈의 아버지 때부터 집안을 보필해 온 충직한 박민석 실장이 들어왔다. 박 실장은 지훈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했다. 그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훈의 앞에 섰다. 지훈은 책상 위에 작은 USB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 안에 녹음 파일이 하나 있네. 들어보고. 이 목소리의 남자 신원부터 파악하게. 그리고 한서연. 내 아내의 최근 6개월간의 모든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외부 활동 내역을 샅샅이 조사해서 보고해.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네. 자네 혼자서만 진행하게. 박 실장은 USB를 집어들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지훈의 사생활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는 단지 주군의 명령을 수행할 뿐이었다. 박 실장이 나가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체스판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제 첫 번째 말이 움직였다. 며칠이 흘렀다.
그동안 지훈은 한서연에게 더없이 자상한 남편 역할을 계속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었으며 밤에는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지훈의 변화에 내심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계획이 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강지훈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연인, 경쟁사인 태강그룹의 최강민 전무와 은밀한 통화를 나누었다. 지훈 씨가 요즘 나한테 푹 빠졌어. 곧 있을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건도 내가 살짝 떠보니까 아무 의심 없이 다 말해주더라. 자기 말대로 남자들은 다 똑같아. 조금만 잘해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려고 한다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지훈에 대한 깊은 조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나누는 모든 통화가 이미 지훈의 귀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박 실장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최고의 해커를 고용해 서연의 휴대폰을 복제했고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서연과 최강민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추악했다. 그들은 단순한 불륜 관계를 넘어 율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박 실장이 가져온 첫 번째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명의로 된 차명 계좌를 통해 최강민에게 지속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보내고 있었으며 그 돈은 율성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에게 사준 보석과 명품들을 팔아 현금화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지훈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입술을 깨물었다. 피비린내가 입안에 번지는 것 같았다. 그는 배신감보다 더 큰 허탈감을 느꼈다. 한때나마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의 민낯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하고 탐욕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아내라는 허상을 사랑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타이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율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서. 이제 모든 감상적인 생각은 사라졌다. 지훈은 박 실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최강민의 뒷조사도 계속하게, 그리고 그와 한서연이 접촉하는 율성그룹 내부 인물들도 모두 파악해 증거를 모아야 하네.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제 이 게임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되었다. 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완벽한 형태가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지훈은 서재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는 서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매혹적인 붉은색 슬립 차림으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여보,
이리 와서 같이 마셔요. 오늘따라 와인이 아주 맛있네요. 그녀는 지훈이 자신의 유혹에 넘어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는 없었으니까. 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서연의 옆에 앉아 그녀가 따라주는 와인잔을 받아들었다. 와인의 짙은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네.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당신이 있으니까 매일이 좋은 날이죠. 저는 그냥 당신의 아내로 사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그녀의 연기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감이었다. 지훈은 와인잔을 들어 그녀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와인에 취한 서연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도취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마시고 있는 것이 축배가 아니라 파멸을 재촉하는 독배라는 것을. 강지훈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다정한 남편이라는 배역에 몰입한 천재 배우와 같았다. 아침마다 한서연이 좋아하는 꽃을 서재에 장식하게 했고 그녀가 무심코 잡지에서 눈여겨봤던 보석을 다음 날 저녁 식사 자리에 선물로 내놓았다. 그의 섬세함과 애정 공세에 한서연은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드디어 일 중독에서 벗어나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되려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연인인 최강민에게 전화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강지훈이 요즘 나한테 꼼짝을 못해.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갖고 싶다는 건 뭐든 사주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나 봐. 어쨌든 우리 계획에는 더 좋은 일이야. 그 남자의 신뢰를 완벽하게 얻었으니 이제 핵심 정보에 접근하는 건 식은 죽 먹기일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최강민은 수화기 너머에서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서연 씨야. 뱀 같은 강지훈을 그렇게 쉽게 다루다니. 당신 같은 여자라면 율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지.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속에는 서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교활함이 숨어 있었다. 그는 한서연의 미모와 배경을 사랑했지만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녀가 가져다줄 율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 완벽한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는 한 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강지훈은 그들의 모든 대화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박민석 실장이 설치한 감청장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했다. 지훈은 두 남녀가 나누는 역겨운 대화를 들으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입으로 가져갔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사냥감을 지켜보는 포식자의 냉정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가정을 넘어 회사로까지 확장되었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해
그동안 미뤄왔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이는 최강민과 한서연이 가장 탐내던 정보였다. 지훈은 일부러 몇 가지 핵심 기술 데이터와 재무 계획을 과장하고 일부는 거짓 정보로 채워 넣었다. 이것은 그가 던지는 가장 거대한 미끼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이 미끼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한서연은 그날 저녁 교묘한 방법으로 지훈에게 사업 계획에 대해 물어왔다. 그녀는 와인을 따라주며 은근하게 질문을 던졌다. 오늘 이사회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셨다면서요. 다들 여보의 결단력에 감탄하던데요. 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다들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순수한 호기심을 가장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지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가방에서 일부러 빼놓은 기밀 문서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사실은 당신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 율성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거든. 당신은 내 아내이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니까. 그는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영희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서연은 순간적으로 정말 그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착각할 정도였다. 그녀는 감격한 표정을 지으며 문서를 받아들었다. 문서에는 지훈이 조작한 각종 수치와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만 최강민에게 넘긴다면 율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그들의 계획은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그녀는 지훈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여보, 저를 이렇게 믿어주셔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예요. 그녀의 품에 안긴 지훈의 얼굴에 순간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한편 박민석 실장의 조사는 조용하지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최강민이라는 인물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최강민은 명문대 출신으로 태강그룹에 입사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인재였다. 그의 성공 뒤에는 뛰어난 능력도 있었지만 동시에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함과 야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태강그룹 회장의 신임을 얻고 있었지만 그의 최종 목표는 태강그룹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 즉 율성그룹의 자리였다. 박 실장은 최강민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의 개인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거액의 돈이 유령 회사로 보이는 곳으로 송금되고 있었다. 더 깊이 파고들자 그 유령 회사의 배후에 있는 인물이 드러났다. 바로 한서연의 아버지이자 존경받는 중진 의원으로 알려진 한영수 의원이었다. 그 순간 박 실장은 이 사건이 단순한 불륜이나 기업 스파이 행위를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한 음모의 일부임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지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어졌다. 그는 한영수 의원을 잘 알고 있었다. 늘 청렴과 정의를 외치며 대중의 지지를 받아온 정치인. 자신의 딸을
재벌가에 시집 보내며 정경유착을 가장 혐오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위선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한서연의 배신은 그녀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사위를 제물로 삼으려는 장인의 거대한 탐욕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결혼 전 한영수 의원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을 때를 떠올렸다. 한 의원은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강서방, 나는 다른 건 바라지 않네. 그저 우리 서연이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행복하게만 해주게. 돈이나 권력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말게나. 그 위선적인 얼굴 뒤에 이런 시커먼 속내를 감추고 있었을 줄이야. 지훈은 배신감에 몸서리쳤지만 오히려 그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다. 이제 그의 적은 명확해졌다. 최강민, 한서연.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한영수. 그는 이 세 사람을 한꺼번에 파멸시킬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는 박 실장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다. 한영수 의원의 모든 것을 조사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 그의 깨끗한 가면을 벗겨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아내. 그리고 최강민과 한 의원 사이의 연결고리도 확실하게 잡아내야 하네. 지훈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한서연이 넘겨준 거짓 정보에 최강민과 한영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의주시했다. 태강그룹은 예상대로 율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언론에서는 두 그룹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라며 연일 기사를 쏟아냈고 주식시장은 들썩였다. 최강민은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언론 인터뷰에서 은근히 율성그룹의 사업 계획에 허점이 많다고 비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훈은 그 모든 쇼를 집무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거미와 같았다. 그는 적들이 더 깊숙이, 더 필사적으로 함정에 빠져들도록 시간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 한서연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자상하고 믿음직한 남편으로 행동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최고급 드레스를 사주며 말했다. 곧 있을 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서 당신이 가장 빛나야 하니까. 서연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 앞에서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이 모든 부와 명예가 곧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리라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탐욕의 불꽃만이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 불꽃은 그녀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운명이었다. 며칠 후 박 실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지훈의 집무실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최강민과 한영수 의원이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그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내밀었다. 녹취록에는 한 의원이 최강민에게 율성을 차지하면
자신의 차기 대선 가도에 든든한 자금줄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훈의 손에는 적들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이 쥐어졌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박 실장에게 말했다. 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 초대 손님 명단을 수정하게 한영수 의원과 최강민 전무를 가장 중요한 귀빈으로 초대하도록 해. 그리고 파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특별 영상도 준비해두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담겨 있었다. 완벽한 무대가 준비되었고 이제 배우들이 등장할 시간이었다. 강지훈이 준비한 미끼의 이름은 에코 퓨처 프로젝트 이코 퓨처 프로젝트였다. 서해안의 광활한 간척지를 활용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및 조력 에너지 복합단지를 건설한다는 거창한 계획이었다. 프로젝트의 예상 투자 규모는 수십조 원에 달했고 성공할 경우 율성그룹을 향후 50년간 먹여 살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 분명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창조된 허상에 불과했다. 그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정교한 기술 분석, 장밋빛 재무 전망, 그리고 정부의 비공식적 지원 약속을 암시하는 내용까지 교묘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이 미끼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거대해서 탐욕의 눈이 먼 자라면 누구라도 의심 없이 물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미끼를 가장 확실한 경로, 즉 한서연을 통해 흘리는 것뿐이었다. 지훈은 그날 저녁 일부러 피곤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재 책상 위에 에코 퓨처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를 무심하게 던져두고는 소파에 몸을 묻었다. 한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다가와 넥타이를 풀어주며 상냥하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여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라도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아마 당신도 들어봤을 거야. 에코 퓨처 프로젝트라고. 그는 일부러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치 큰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이거 하나만 성공하면 율성은 앞으로 반세기 동안은 걱정 없을 거야. 내 모든 것을 건 승부수지. 그의 말에 서연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그녀는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를 힐끗 쳐다보았다. 저 안에 율성의 미래가, 그리고 자신이 차지해야 할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정말 대단해요. 당신은 역시 최고의 경영자예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당신 건강이 나빠지면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날 밤 지훈은 일부러 깊이 잠든 척했다. 예상대로 새벽이 되자 서연은 침대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익숙하게 책상으로 다가가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데이터와 투자 유치 계획이 담긴 USB가 필요했다. 그녀는 지훈의 서재 금고를 떠올렸지만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책상 위 작은 액자가 들어왔다. 그들의 결혼 사진이 담긴 액자였다. 그녀는 무심코 액자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밑에 붙어 있는 작은 포스트잇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그들의 결혼 기념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결혼 기념일 6자리를 눌렀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금고 문이 열렸다. 서연은 환호성을 지를 뻔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이렇게 감상적인 남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일밖에 모르는 기계 같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금고 비밀번호를 고작 결혼 기념일로 해놓다니. 그녀는 속으로 그를 비웃으며 금고 안에서 율숭 EFP 콜라고 적힌 USB를 찾아냈다. 그녀는 재빨리 준비해온 소형 복제 장치에 USB를 꽂았다. 몇 분 후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복제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조용히 침실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최강민에게 오늘 저녁 늘 만나던 곳에서 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오랫동안 밀회를 즐겨온 비밀 장소였다. 최강민은 서연이 가져온 USB를 건네받고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해냈군. 서연 씨 정말 대단해. 이것만 있으면 강지훈의 목을 조르는 건 시간 문제야. 그는 서연을 끌어안고 그녀의 입술을 탐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승리감에 도취했다. 이제 곧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강민 씨, 지긋지긋한 강지훈의 아내 노릇도 끝이고. 그녀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최강민의 눈빛 속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읽지 못했다. 최강민에게 그녀는 사랑하는 여인이기 이전에 율성을 차지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일 뿐이었다.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카드였다.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보고 있었다. 박민석 실장은 이미 호텔 주변에 사람을 풀어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지훈은 사진을 서랍 속에 던져넣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이제 적들은 독이 든 미끼를 삼켰고 서서히 온몸에 독이 퍼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며칠 후 태강그룹은 대대적인 언론 발표를 통해 신규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그들이 내세운 프로젝트는 놀라울 정도로 율성의 에코퓨처 프로젝트와 유사했다. 최강민은 기자회견의 전면에 나서 자신들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선포했다. 그는 은연중에 율성의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거대 그룹이 미래의 성장 동력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연일 두 회사의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태강그룹의 공격적인 투자와 자신감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반면 율성그룹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사람들은 강지훈이 최강민에게 허를 찔려 당황하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지훈은 그 모든 혼란을 의도적으로 방관했다. 그는 적들이 더 깊이 수렁으로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최강민과 한영수 의원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한 의원은 뒤에서 언론과 금융권을 움직여 태강그룹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고, 최강민은 율성에서 빼낸 기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에 강지훈이 걸려들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무렵 지훈은 한서영과 함께 한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 그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내를 소개하며 제 아내 덕분에 제가 밖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서연은 사교계의 여왕처럼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사람들의 찬사를 즐겼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곧 몰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파티의 한가운데서 한 기자가 지훈에게 다가와 태강그룹의 에너지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훌륭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경쟁은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요. 율성그룹 역시 저희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저희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자신감이 넘쳐서 질문을 던진 기자조차 순간 당황할 정도였다. 서연은 그런 지훈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저 오만한 자신감이 곧 당신을 파멸시킬 거야. 그녀는 자신의 승리가 눈앞에 와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몰랐다. 진짜 오만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그리고 그녀가 서 있는 화려한 파티장이 사실은 그녀의 처형을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대라는 것을. 지훈의 눈빛이 와인잔 너머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미끼를, 문고기를 낚아 올릴 시간이었다. 강지훈이 던진 미끼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동안 그의 충직한 그림자인 박민석 실장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단순한 증거 수집을 넘어 적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최강민과 한서연의 뒤를 캐는 것을 넘어 이제 이 거대한 음모의 배후로 추정되는 한영수 의원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다. 한영수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인권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다.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늘 서민의 편에 서서
재벌과 권력의 부패를 질타하며 대중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의 별명은 대쪽.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그의 강직한 성품을 빗댄 말이었다. 그의 딸이 율성그룹의 강지훈과 결혼했을 때 세간에서는 청렴한 정치인과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가문이 만났다며 세기의 결합이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박민석 실장은 수십 년간 재벌 총수 일가를 보좌하며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는 한영수 의원의 완벽해 보이는 이력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최고의 탐정팀을 고용하여 한 의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훑었다. 자금 흐름, 인맥, 심지어 사소한 사생활까지 그의 모든 것이 현미경 위에 올려졌다.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균열이 발견되었다. 한 의원이 수장으로 있는 한 장학재단의 자금 흐름이 매우 불투명했다. 서류상으로는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공익재단이었지만 실제로는 거액의 후원금이 들어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다. 박 실장은 자금의 종착지를 끈질기게 추적했고 마침내 그 돈이 한 의원의 측근들이 관리하는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밝혀냈다. 그 돈은 한 의원의 정치활동 자금, 더 정확히는 그의 다음 대선을 위한 비밀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장학재단의 가장 큰 후원자 중 하나가 바로 태강그룹이었다는 점이다. 최강민이 전무로 승진한 시점부터 태강그룹의 후원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돈은 고스란히 한 의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 최강민의 성공 뒤에는 한영수라는 거대한 정치적 뒷배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 의원은 최강민을 이용해 자신의 오랜 숙권이었던 재계 장악, 즉 율성그룹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이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강지훈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안개가 걷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서연의 배신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것은 한영수라는 노회한 정치인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설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트로이의 목마처럼 율성그룹이라는 철옹성에 들여보냈다. 그리고 밖에서는 최강민이라는 공격수를 키워 성을 함락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이제야 장인이 결혼식장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했던 말에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돈이나 권력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은 사실 내 딸이라는 사람을 이용해 너의 돈과 권력을 빼앗겠다는 선전포고였던 셈이다. 그는 처음부터 사냥감이었을 뿐이다. 한영수라는 거대한 뱀의 먹잇감, 그리고 한서연은 그 뱀의 가장 날카로운 독리였다. 그의 분노는 이제 한서연 개인을 향한 배신감을 넘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룬 제국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세력에 대한 투쟁심으로 변모했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침범한 적들을 향해 포효하는 사자였다. 그는 박민석 실장에게 말했다.
한영수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의 증거를 모두 확보하게 돈을 전달한 사람, 돈이 오간 계좌, 모든 것을 그가 다시는 제기할 수 없도록 그의 정치 인생을 끝장낼 증거를 가져오게. 지훈의 지시는 냉혹했다. 그는 이제 이 전쟁에서 그 어떤 자비도 베풀 생각이 없었다. 적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것처럼 그 역시 적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는 한서연과 최강민이 에코퓨처 프로젝트라는 허상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조용히 그들의 배후를 공격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이 게임의 판을 새로 짜고 있었다.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재벌과 정치 권력 간의 거대한 전쟁으로. 며칠 후 박민석 실장은 결정적인 물증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것은 한영수 의원의 비밀 장부였다. 그의 수십 년간의 검은 거래가 꼼꼼하게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였다. 장부를 손에 넣는 과정은 한 편의 첩보 영화와 같았다. 박 실장의 팀은 한 의원의 최측근 비서를 몇 달에 걸쳐 설득하고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 결국 그를 돌아서게 만들었다.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낳는 법이었다. 장부를 넘겨받은 지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밤을 새워 그것을 읽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장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다. 수많은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경쟁 정치인을 모함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그의 가면 뒤에는 추악한 괴물이 숨어 있었다. 이제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다. 지훈의 손에는 한서연과 최강민의 불륜과 산업 스파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 그리고 한영수 의원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핵폭탄급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이 무기들을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터뜨릴 생각이었다. 그는 적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그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그는 달력에 표시된 율성그룹 창립 기념 파티 날짜를 바라보았다. D11. 일주일 후 대한민국의 모든 정재계 거물들이 모이는 그 화려한 파티장에서 그는 세상을 향해 진실을 폭로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장인, 그리고 그들의 공범이 얼마나 추악한 위선자들인지를 만천에 공개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심판이자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왕의 선전포고가 될 터였다. 그는 조용히 위스키 잔을 들어 올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그의 서재를 감돌고 있었다. 최강민과 한영수 의원은 강지훈이 던진 미끼를 완전히 삼켰다. 그들은 율성그룹의 에코퓨처 프로젝트가 실제라고 굳게 믿었고 율성보다 한 발 앞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조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강민은 태강그룹의 막대한 자본을 동원하여 율성이 계획했던 서해안 간척지 인근의 부지를 닥치는 대로 매입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율성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그 정도 출혈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영수 의원은 뒤에서 힘을 보탰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정부 부처와 금융권을 압박했다. 태강그룹의 신규 에너지 사업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고 국책은행들이 낮은 이자로 거액의 대출을 해주도록 손을 썼다. 언론에서는 연일 태강그룹의 과감한 투자와 한영수 의원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칭송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그들은 스스로 쌓아 올린 성벽 위에서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들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태강그룹의 주가와 그들이 사들인 부동산 목록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적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그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들을 지켜보는 연출가와 같았다. 그의 무대 위에서 악역들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지만 물밑에서는 착실하게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을 비밀리에 고용하여 한서연과 최강민 그리고 한영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할 모든 소송을 준비시켰다. 이혼 소송, 손해배상 청구, 산업 스파이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 그리고 한영수 의원의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이제 그의 신호만 떨어지면 거대한 법의 그물이 그들을 덮칠 터였다. 반면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는 한서연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 그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했다. 강지훈은 여전히 다정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최강민과의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단단해 보이는 성벽에서 미세한 균열을 발견한 것처럼 자신의 완벽한 세계 어딘가에 금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불안감의 근원은 강지훈이었다. 그의 행동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웠다. 예전에 그는 일에 미쳐 있을 때는 아내인 자신에게 소홀할 때도 있었고 가끔은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마치 잘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남편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미소 뒤에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의 다정한 눈빛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서늘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지훈이 와인을 따르며 무심하게 물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태강그룹의 최강민 전무라는 사람, 아주 능력이 출중한 것 같더군. 당신 아버지와도 친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서연의 심장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와인잔을 들었다. 아, 네. 아버지의 후원회에 가끔 얼굴을 비추는 분이라 몇 번 뵌 적은 있어요. 아주 야망이 큰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지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 야망이 큰 것은 좋지만 가끔 그 야망이 자신을 삼켜버릴 때도 있지. 조심해야 할 거야?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그녀의 심장을 향해 던지는 경고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서연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녀는 지훈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그가 무심코 읊조리는 노래 가사, 그가 읽는 책의 제목, 심지어 그의 넥타이 색깔까지도 그녀에게는 어떤 암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녀의 마음을 좀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강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불안감을 토로했다. 강민 씨, 아무래도 강지훈이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아. 요즘 그 사람 행동이 너무 이상해. 마치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본단 말이야. 하지만 최강민은 그녀의 말을 비웃었다. 서연 씨,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강지훈은 지금 우리한테 정신없이 얻어맞느라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어. 그 남자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만 더 참아.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 최강민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그녀는 잠시 안도했지만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화려한 파티장에 서 있는데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을 비추는 꿈이었다. 그리고 강지훈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모든 죄를 사람들에게 폭로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율성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서연은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지훈과 함께 최고급 부티크를 찾았다. 지훈은 수십 벌의 드레스 중에서 순백의 화려한 드레스를 골라 그녀에게 건넸다. 이걸 입어. 그날 당신은 천사처럼 보여야 하니까. 그의 말에 서연은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섬뜩한 냉소를 본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천사. 어쩌면 그는 추락한 천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지훈의 팔짱을 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신경과민인 거야. 모든 것은 완벽해. 이틀만 지나면 나는 이 지긋지긋한 위선적인 삶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손에 넣게 될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성벽에 생긴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 너머로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이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고른 순백의 드레스가 사실은 그녀의 삶의 종지부를 찍을 장송곡의 서막이라는 것을 율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파티가 열리는 6성급 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움직이는 모든 이들로 가득 찼다. 정계의 거물들, 재계를 이끄는 총수들, 법조계와 언론계의 수장들까지 마치 밤하늘의 모든 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듯했다. 오늘의 주인공인 율성그룹의 총수 강지훈은 그 별들의 중심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 차림으로 아내 한서연의 허리를 감싸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서연은 지훈이 골라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미모를 뽐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부부였다. 서연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부러움과 찬사의 시선을 즐기며 애써 지난 며칠간 자신을 괴롭혔던 불안감을 떨쳐내려 노력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강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연회장에 들어섰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최근 태강그룹의 공격적인 행보로 그는 재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스포트라이트를 만끽하며 지훈과 서연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함께 지훈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율성그룹의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강민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지훈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전무님, 요즘 아주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을 내주셨군요. 지훈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은 최강민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최강민은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알 수 없는 위압감이 그를 짓눌렀다. 지훈은 최강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최 전무님의 과감한 투자 소식은 잘 듣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장에는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 말은 격려처럼 들렸지만 최강민의 귀에는 섬뜩한 경고처럼 울렸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는 서연에게 눈짓을 보낸 후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했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 서연이 지훈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저 사람 너무 오만하지 않아요. 그녀는 최강민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마음에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원래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지.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평곤해서 서연은 자신이 느낀 불안감이 괜한 기우였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파티의 열기가 무르익을 무렵 또 다른 중요한 손님이 도착했다. 바로 한영수 의원이었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연 회장에 들어섰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었고 곧장 사위인 지훈에게로 다가왔다. 강서방, 축하하네. 자네의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오늘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을 텐데. 그는 지훈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한 의원은 흡족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순진하고 능력 있는 사위가 곧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흐뭇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딸과 최강민이 꾸미는 일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연 회장 안의 공기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흐르고 있었다. 지훈은 완벽한 연기로 모든 것을 지휘하는 무대의 주인이었고 다른 세 사람은 자신들이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배우들에 불과했다. 그들은 지훈이 파놓은 함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훈은 파티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는 박민석 실장과 눈을 마주쳤다. 박 실장은 연 회장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지훈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곧 시작이야. 오늘 파티의 하이라이트. 그는 서연을 데리고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의 손은 쇠사슬처럼 그녀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지훈은 마이크 앞에 서서 연 회장을 가득 메운 손님들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율성그룹의 50주년을 축하해 주러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난 50년의 영광을 발판 삼아 저희 율성은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서연은 갑자기 찾아온 어둠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최강민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고 한영수 의원은 흐뭇한 미소로 사위의 깜짝 이벤트를 기다렸다. 그 누구도 잠시 후에 저 스크린 위에서 펼쳐질 지옥도를 상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끝장낼 파멸의 서곡이었다. 어둠 속에서 지훈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연 회장을 가득 채운 어둠 속에서
거대한 스크린의 율성그룹의 웅장한 로고가 떠올랐다. 비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울려 퍼지며 지난 50년간의 그룹 역사를 담은 흑백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스크린에 집중했다. 모두가 강지훈 회장이 보여줄 율성에 빛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기대하고 있었다. 최강민은 샴페인 잔을 들고 조소했고 한영수 의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영상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하더니 익숙한 서재의 풍경이 나타났다. 바로 강지훈의 저택에 있는 서재였다. 화면은 고정된 채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스피커를 통해 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무나도 맑고 고혹적인 목소리. 바로 한서연의 목소리였다. 걱정하지 마. 자기야, 강지훈은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은 일밖에 모르는 기계 같은 인간이잖아.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순간 모든 소음이 멎고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정적이 흘렀다. 한서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 목소리는 분명 자신의 것이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곁에 서 있는 강지훈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아무런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스크린에서는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역시 서연 씨야. 뱀 같은 강지훈을 그렇게 쉽게 다루다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최강민이었다. 그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의 오만하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손에 넣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야. 율성의 기술 데이터는 거의 다 빼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정보만 손에 넣으면 돼. 당신 같은 여자라면 율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지. 강지훈 따위가 아니라 바로 이 최강민의 여자가 되어야지. 두 사람이 나눈 추악한 대화가 대한민국의 모든 명사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었다. 연 회장은 이제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한서연, 그리고 최강민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한서연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이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순백의 드레스는 이제 그녀의 추악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장치처럼 보였다. 한영수 의원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아연실색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 그의 정치 인생 전체가 지금 이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대 위
어둠 속에 서 있는 사위의 실루엣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연 회장을 다시 침묵시켰다. 여러분, 놀라셨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얼마 전 제 서재 책상 서랍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녹음기 파일의 일부입니다. 제 아내 한서연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저와 제가 평생을 바친 율성그룹을 어떻게 배신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한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이제 공포를 넘어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 서연 씨, 당신은 나를 일밖에 모르는 기계라고 하드했지. 맞아. 나는 기계처럼 일했어. 당신과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삶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배신했어. 당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내 등 뒤에 칼을 꽂았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아, 아니야. 저건 모함이야, 거짓말이야. 한서연이 마침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다. 최강민 역시 소리쳤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강지훈 회장. 당신은 이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는 애써 분노를 표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들의 발악을 차갑게 비웃었다. 책임 물론 지겠지. 하지만 당신들이 먼저 져야 할 거야.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영상이었다. 첫 번째 영상은 한서연과 최강민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뜨겁게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힌 영상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연회장 곳곳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한서연이 강지훈의 금고에서 기밀 문서를 빼내 복제하는 장면. 최강민이 그 정보를 이용해 태강그룹의 이사회를 설득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돈이 오고 간 내역까지. 강지훈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하여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거짓과 위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영상이 등장했다. 영상 속에는 한영수 의원과 최강민이 한 고급 일식집의 밀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한 의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 전무, 율성만 손에 넣으면 내 다음 대선은 문제없네. 자네네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나는 청와대를 차지하는 걸세. 서로에게 이보다 더 좋은 거래는 없어. 그의 추악한 야망이 만천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한영수 의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정치 인생은, 아니, 그의 인생 전체가 이 순간 끝장났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경멸의 눈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정치인은 그렇게 한순간에 가장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모든 영상이 끝나고 연 회장에는 다시 불이 켜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모두가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강지훈은 무대 위에서 조용히 그 참혹한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아내,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아내의 연인,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가 된 장인까지. 그는 복수를 완성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승리의 쾌감 대신 깊은 허무함과 씁쓸함이 밀려왔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결말이었을까?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심판의 막은 내렸다. 연회장에 불이 켜진 순간. 얼어붙었던 시간은 마치 터져버린 댐처럼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았다. 그들의 휴대폰 불빛이 어지럽게 빛났고 누군가는 자신의 증권사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태강그룹의 주식을 당장 팔아치우라고 소리쳤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무대 아래의 세 죄인을 향해 몰려들었다. 화려했던 파티는 이제 추악한 스캔들을 뜯어먹으려는 하이에나들의 사냥터로 변해버렸다. 최강민은 이성을 잃고 경호원들을 뿌리치며 강지훈에게 달려들려 했다. 강지훈, 이 비겁한 자식 내놈이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훈에게 닿기도 전에 연 회장 입구에서부터 질서정연하게 걸어 들어온 검은 양복의 사내들에게 가로막혔다. 그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었다. 최강민 씨,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배임,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최강민은 허망한 표정으로 영장과 검사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모든 것이 강지훈의 계획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는 발버둥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그의 오만했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검사들은 다음으로 한영수 의원에게 다가갔다. 한 의원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검사는 그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한영수 의원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한 의원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권력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연 회장을 나서는 순간 그를 향해 터지던 카메라 플래시는 더욱 맹렬해졌다. 한때 그를 향한 존경의 상징이었던 그 빛은 이제 그의 몰락을 기록하는 낙인이 되었다. 그의 정치적 동지들은 그를 외면했고 그의 정적들은 통쾌한 미소를 지었다. 권력의 세계는 그렇게 냉혹했다. 정상에 있을 때는 모두가 그의 친구였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제 연회장에는 한서연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대 위에 서 있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아무런 표정 없이 서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참극을 연출한 신처럼. 그는 자신의 피조물들이 파멸하는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순백 드레스는 이미 샴페인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당신 아내인데, 우리가 3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그녀는 그의 앞에서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자신을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를 놓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지우는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와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아내의 3년 그 시간 동안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남편으로 생각한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당신에게 나는 그저 율성그룹을 차지하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어.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연인을 위한 재물이었지.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 늘 그랬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나를 비웃었지. 하지만 당신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남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는 배신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서연은 그 말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꺾여버린 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텅 빈 연회장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과 명예,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륜녀이자 가장 추악한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지옥 그 자체일 것이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한 것이다. 그녀를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지옥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만들었다. 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무너진 그녀를 뒤로하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호텔 밖은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박민석 실장이 차를 대기시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박 실장이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태강그룹의 주가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 하한가를 기록하고도 매도 물량이 쌓여 거래 자체가 정지된 상태였다. 에코퓨처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해외 자본들은 즉시 투자를 철회했고 태강그룹을 상대로 대규모 사기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영수 의원의 몰락으로 정치적 비호 세력을 잃은 태강그룹은 이제 사방에서 달려드는 채권단과 투자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겨나갈 운명이었다. 그들이 율성을 삼키기 위해 쏟아부었던 막대한 자금은
이제 그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버렸다. 오만한 자들의 성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지훈의 계획대로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지만 폐허의 잔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율성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재벌가의 추악한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거대한 혼돈의 중심에서 강지훈은 흔들림 없는 등대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는 폭풍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폭풍을 수습해야 하는 책임자이기도 했다.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은 한서연과의 관계였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모든 증거가 만천해 공개된 상황에서 서연에게는 어떤 협상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막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려 했지만 지훈 측은 오히려 그녀의 불륜과 산업 스파이 행위로 인해 율성그룹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받아쳤다.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때 대한민국 상류층의 아이콘이었던 그녀는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폐인이 되었다. 친정은 아버지의 구속으로 풍비박산이 났고 그녀를 따르던 사교계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녀는 지훈이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술과 약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에는 증오와 절망의 그늘만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켰다. 법의 심판 또한 신속하고 단호하게 내려졌다. 최강민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의 야망은 결국 차가운 감방 안에서 썩어가게 되었다. 한영수 의원 역시 정치 인생의 종말을 맞았다. 그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정에 섰고 수십 년간 저질러온 부패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태강그룹은 무리한 투자와 총수의 구속으로 인한 경영 공백으로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지훈의 복수는 그렇게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지훈은 그룹 내부를 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박민석 실장을 통해 최강민과 한서연에게 매수되어 내부 정보를 빼돌렸던 임직원들을 모두 색출해냈다. 그는 그들을 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관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그룹 전체에 명확하게 각인시켰다. 율성그룹은 이 피해 숙청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났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지훈에게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승리의 기쁨이나 쾌감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텅 빈 해변처럼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허무함과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매일 밤
텅 빈 저택의 서재에 홀로 앉아 위스키를 마셨다. 창밖의 화려한 야경은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배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역시 상처 입고 변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숨겨진 의도를 먼저 찾으려 했다. 그의 마음 주위에는 아무도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세워졌다. 어느 주말,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차를 몰아 부모님의 묘소가 있는 한적한 공원 묘지를 찾았다. 그는 부모님의 묘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얼굴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했고, 어머니의 얼굴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살아생전, 아버지는 그에게 늘 강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누구에게도 얕보이지 말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혹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어머니는 늘 사람을 먼저 보라고 말했다. 돈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었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제국을 지켜냈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사랑했던 아내에게 배신당했고, 그 상처는 그의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한 걸까요? 그가 묘지를 떠나려 할 때 박민석 실장이 어느새 그의 뒤에 와 서 있었다. 그는 지훈이 힘들 때면 늘 이곳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 실장은 아무 말 없이 지훈에게 따뜻한 커피가 담긴 텀블러를 건넸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회장님. 지훈은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얼어붙은 손을, 그리고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다. 박 실장. 지훈이 입을 열었다. 나는 사람을 믿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박 실장은 조용히 대답했다. 회장님, 세상에는 썩은 사과도 있지만 잘 익은 사과도 있는 법입니다. 한 번의 배신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신뢰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지켜본 주군의 아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박 실장의 말의 의미를 생각했다. 어쩌면 그가 옳을지도 모른다. 한서연이라는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박 실장처럼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충직한 사람들까지 의심하고 밀어낼 필요는 없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였다. 재와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은 싹 트는 법이다. 그의 제국은 이제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해졌다. 남은 것은 그의 마음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배신자들을 심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긴 싸움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는 다시 일어서야 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폐허 위에 새로운 성을 짓는 왕처럼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신뢰의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해야 했다. 그 지독했던 스캔들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졌고,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가의 비극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남긴 흔적들은 몇몇 사람들의 삶에 영원한 낙인처럼 새겨졌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되었다. 율성그룹은 그 거대한 시련을 겪은 후 오히려 더욱 강력한 제국으로 거듭났다. 강지훈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그는 부실 기업이 된 태강그룹의 핵심 자산들을 헐값에 인수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고, 내부적으로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투명 경영을 선포하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과감하게 등용했으며 직원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과거의 냉혹한 군주와 같았던 그는 이제 현명하고 존경받는 왕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물론 배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상처를 흉터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극단적으로 경계하거나 불신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상대를 알아가며 신뢰를 쌓아가는 지혜를 터득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충직한 박민석 실장이 있었고, 새롭게 등용된 젊은 임원들이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반면 배신자들의 삶은 나락 그 자체였다. 한서연은 결국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녀는 망가진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허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최강민과 한영수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부와 권력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새벽,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잠이 깼다. 1년 전, 그가 아내의 배신이 담긴 녹음기를 들으며 복수를 다짐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이제 서재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고 차갑지 않았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짙은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오는 여명의 순간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빌딩 숲 너머로 장엄한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한때 이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제국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는 그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그는 제국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이었다.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파괴하는 대신 그는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길을 선택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성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한때 그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던 작은 녹음기는 이미 오래전에 처분하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그의 부모님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어린 그는 아버지의 무등을 타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런 그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들어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따뜻함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는 그가 최근 후원하기 시작한 한 보육원의 원장이었다. 회장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이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선물해 주신 책들을 읽고 감사 편지를 썼는데 꼭 직접 전해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지훈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오후에 제가 잠시 들르겠습니다. 전화화를 끄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오늘은 중요한 해외 투자 계약이 있는 날이었지만 그는 보육원의 아이들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것이 그의 변화였다. 그는 더 이상 일밖에 모르는 기계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제국을 이끌어가는 왕으로서 그 제국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율성그룹의 총수 집무실. 강지훈은 막힘없는 외국어 실력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수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회의에 참석했던 임직원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지훈은 그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닌 함께 노력한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는 리더의 모습이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박민석 실장이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네.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이지. 그는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태양은 이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배신이 남긴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의 제국은 이제 새로운 태양 아래 더욱 눈부시게 빛날 것이고 그는 그 제국의 현명한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끝에서 찾은 허무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진정한 평화의 빛이었다. 강지훈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